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가찬대 편입 영어 장문 독해입니다. 2019년 기출 문제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어휘 문제, 실제로 어휘 문제라고 하기에는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독해 문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장문 독해를 좀 보시고, 그리고 과연 편입 단어장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원어민보다 독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원어민처럼. 트레이닝 영어 트레이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2019년 가천대 A형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는 34번, 35번이고요. 배점은 3.3. 자, 이것만 보셔도 알겠지만은 어휘 문제가 1.2였던 거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운 배점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두 문제를 틀린다면 앞에 있는 어휘 문제 다 맞춰봐야 소용이 없을 정도로 독해가 비중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e current philosophy in the resource industries in this time of environmental concern. Its main premise is to make certain that there are enough resources for the human race today and the future while concurrently ensuring needs of natural environment are being met. To do this, companies are always on the lookout to cut down the energy they consume, reduce their carbon footprint, and found new ways to minimize other types of waste. Companies taking a longer-term view of profit with the idea of being socially responsible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are being both with government support and by consumers as they make their processes. 이로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서 문장 지문은 뭐 수능 수준의 그리고 일반적인 뭐 토플이란다. 네, 토플, 공무원 영어 다 비슷비슷합니다. 문장 지문 수준은. 자,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발전이란, 그렇죠?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의 철학이겠죠. 자원 산업에서 이 시대의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 그런 속에서 그것의 주된 전제는 확실히 해두는 거였죠. 자, 주된 전제는 make certain, 확인해 준 겁니다. 바로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거죠. 충분한 자원이 오늘의 인간을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동시에 커러니, 동시에 그렇게 반드시 그러한 인간의 그런 자연의 환경의 어떤 니즈 있죠.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니즈를 채워주면서, 반드시 채워주면서 동시에 미래 또 그리고 오늘날의 자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항상 lookout to 찾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들이 소비하는, 그리고 카본 풋프린트는 발자취라는 뜻인데, 카본을 얼마큼 발산시켰냐라는 얘기죠. 그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런 것을 줄이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다른 유형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들은 롱텀에 장기간의 견해를 갖고 이득을 취하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지면서 지속적인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그런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회사들은 현재 both pay individual,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그리고 소비자들, 그들이 구입하면서 이 두 가지로 뭘 받겠는가? 이득을 받겠죠. 그 정답이 35번 같은 경우는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당연히 보답을 받고 있다가 정답이 됐어요. 이것은 뭐 어렵진 않았어요. 34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여기는 프레미스라는 단어에 관한 과연 뭐냐를 찾았어요. 프레미스라는 단어 보시면 알겠지만 전제란 뜻인데요. 결국에 동시에 인간이 현재 에너지도 그리고 미래 에너지도 동시에 우리의 환경적인 요구사항을 또 충족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제로 출발하는 건데, 그러면 전제가 있느냐? 1, 2, 3, 4, 5번에 아무리 봐도 전제는 없죠. 그러므로 문제 잘 보세요. closest meaning, 가장 가까운 의미를 고르는 겁니다. 이건 토플과 가장 유사한 거의 같은 그 문제죠. 토플과 그 단어 문제로서. 자,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프라피, 이득, 완전 다르죠. property, 진실성, 아니죠. proposition, 제안, 명제, propaganda.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광고라고 하죠.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얘기했죠. 명제 또는 proposition, 제안. 선생님, 같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단어도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더 정확히 말하면 프로포지션이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을 보시면은 제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로포즈 할 때 뭐 제안한다 할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프로포지션은 제안도 되지만 주장이나 진술도 돼요. 뭐 하겠다는 주장이나 진술. 그럼 프레미스는 뭐냐? 이것도 주장이나 진술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프로포지션이 더 넓은 의미, 그 안에 프레미스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주장을 해요. 제안하거나. 근데 그 진술을 바탕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그것도 프로포지션이에요. 프로포지션이 가장 넓은 의미고, 그래서 이제 전에 있는 진술은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이 이제 가장 가까운 의미라는 얘기를 무슨 한 거냐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주장이나 진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므로 대충 보더라도 주장 진술하면 딱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 안에 세 파트로 나누면 프레미스가 있는 거고요. 이 프레미스를 바탕으로 컨클루전,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세 개 다 프로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전 진술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나 진술은 컨클루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이 가장 넓은 의미. 얘는 프레미스도 되고 컨클루전도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3번이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장 가까운 거지 정확하게 가까운 건 아니에요.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즉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이제 우선은 풀어봤고요. 독해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독해는 그 수준이 뭐 똑같습니다. 영어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능, 네, 독해는 수능 역시 기출. 어떤 분들이 뭐 편입 영어와 수능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수능이나 토플이나 공무원 영어도 우리나라 교수가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지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발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문이 달라질 뿐이지 그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동의 소유합니다. 수능으로 독해니까 수능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모의고사, EBS도 좋습니다. 같은 계열이라 보시면 되고요. 토플도 같은 계열입니다. 공무원 영어도 같은 계열이에요. 아카데믹한 거죠. 그러나 토익은 아닙니다. 토익은 여기는 독해와 달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타대학 기출의 어떤 그 편입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 편입을 준비하시면서 독해 준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난 무조건 편입 영어만 풀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능, 기출, 모의고사, EBS 다 좋아요. 토플도 좋아요. 독해 파트 듣기는 안 나오니까. 공무원 영어도 좋아요. 타기출, 편입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독해 연습하는 데는 좋습니다. 토익은 빼야 됩니다. 토익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회사에 원래 관련된 상업적인 부분이니까요. 아카데믹한 부분은 보고 계시는 이 부분들입니다. 자, 어휘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천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휘집 암기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독해시 잘 나오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독해시 잘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구태 우리가
단어장을 볼 필요가 없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나온 건 뒤에도 유형이 다 똑같습니다. 2020년, 21년 다 똑같아요. 중앙대를 제가 봤을 때 2019년, 20년대를 봤거든요. 그 문제도 19년을 봤더니 20년은 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똑같은 유형으로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이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같습니다. 도켓인데 중앙대는 조심해야 될 게 어휘집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도켓이 또 듣기든 뭐든 간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독해할 때 잘 볼 수가 없겠죠. 그 단어를. 그러므로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편입 영어가 단어장을 암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분석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중앙대 가천대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가 나오느냐? 나오죠. 근데 어휘 문제를 봤는데 한 줄 짧게 나오고 단어 툭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단어가 좀 어렵고 일본어 도모까지가 평소 보지 못한 단어장이야. 그렇다면 뭐 4번, 5번인 간에 그렇다면 이건 단어장이 필요하다 보셔야 돼요. 근데 어휘 문제인데 그 가천대처럼 길어요. 문장이. 어휘 문제인도. 그러면 단어장이 필요 없다 보시면 돼요. 간단히 구별법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한 줄로 딱 끝나는 경우가 있죠. 한 줄, 두 줄. 이렇게 딱 끝나는 그런 형태로 어휘가 나올 경우는 대부분 어휘장을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도켓이 잘 나오지 않는 어휘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것처럼 가청어대처럼 좀 뭐 세 줄 넘어가는 그러한 긴 지문에서 독해를 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휘지 필요 없어요. 도켓이 잘 나오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뿐이죠. 그러므로 중앙대 준비하는 사람은 어휘집을 암기하셔야 되고 가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휘집 필요 없습니다. 단어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독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독해를 공부하는데 편입은 특별하니 수능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